요즘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이제 아파트 말고 다른 데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말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랄까, 복잡한 도시를 아주 조금만 벗어나서 내 집 앞에 있는 자그마한 마당에서 아이들이나 아니면 손주들이 흙을 밟으면서 마음껏 뛰어놀고, 또 저녁이 되면 시원한 바람이 살살 부는 테라스에 가만히 앉아서 조용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삶 말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그려봤을 법한 그런 풍경일 겁니다. 사실 그 이유는 저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늘 위층, 아래층 신경 쓰이던 그 아파트 층간소음에서 이제는 좀 해방되고 싶어서, 혹은 우리 아이만큼은 삭막한 콘크리트 대신에 흙과 나무, 자연과 좀 더 가깝게 자라게 해주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탈 아파트를 꿈꾸는 젊은 부부들도 있을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평생을 쉼없이 달려온 끝에 그 보상으로, 그 결실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싶어하는 은퇴자들의 오랜 바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바로 그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좀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행복한 결말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토록 소중했던 꿈이 어떻게 가장 혹독하고 차가운 현실로 변해가는지에 대한 어떤 기록에도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평생을 아끼고 모은 퇴직금 전부를 이곳에 쏟아부은 노부부, 그리고 아이가 흙 위에서 첫걸음을 떼는 모습을 꼭 보고 싶어서 조금 무리해서 큰 대출을 받은 젊은 부모들, 그 꿈 하나만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정말 깊은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너무나도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기대와 욕망, 그 열기가 대한민국 전체를 뜨겁게 뒤덮었던 바로 그때, 2022년 5월, 경기도 양주 옥정 신도시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시절을요? 정말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또 올라있던 바로 그 시절 말입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평생 내 집 한 채 가질 수 없을지도 몰라. 이런 불안감이 단순한 걱정을 넘어서서 마치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거대한 공포처럼 느껴지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두가 조급했고요. 어떤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일단 이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는 분위기가 모든 것을 압도하던 그런 시간이었죠. 바로 그 뜨거운 열기 한가운데로 여기 양주 옥정 신도시에 아주 매력적인 상품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게 그냥 흔한 전원주택 단지가 아니었어요. 아파트처럼 수영장이나 헬스장 같은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면서도 동시에 단독주택처럼 프라이빗한 나만의 공간을 누릴 수 있다는, 그야말로 모두가 꿈에 그리던 이상적인 집의 형태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모든 기대감에 결정적으로 불을 붙인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힐스테이트라는 이 이름 석자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사 중 하나인 현대건설. 사실 그전까지 타운하우스는 보통 중소건설사들이 짓는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다 아는 바로 그 1군 브랜드가 현대건설이 직접 이 사업에 참여한다는 소식은 사람들에게 거의 절대적인 신뢰를 줬습니다. 힐스테이트가 짓는다면 뭔가 다르겠지. 이건 절대 실패할 리 없는 가장 안전한 투자야. 이렇게들 생각했던 겁니다. 브랜드의 이름이 곧 품질보증수표라고 모두가 굳게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곧바로 숫자로 증명되었습니다. 청약 경쟁률은 최고 18대 1까지 치솟았고요. 사람들은 1억 원에 가까운 계약금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당첨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길게 줄을 섰습니다. 무려 809채나 되는 그 많은 집들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모두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분양가가 8억 원 후반대, 그러니까 거의 9억 원에 달했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시기에 같은 양주 옥정 신도시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흔히 말하는 대장 아파트의 시세가 5억에서 6억 원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보다 무려 3억에서 4억 원이나 더 비쌌던 겁니다. 하지만 시장을 뒤덮은 광기는 이런 합리적인 비교를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여긴 1군 브랜드 프리미엄이 붙었으니까, 아파트랑은 다르게 땅 지분도 있잖아, 지금 사두면 이거 금방 15억, 20억은 갈 거야 하면서 스스로를, 그리고 또 서로를 설득했습니다. 어쩌면 이 비현실적인 가격이야말로 다가올 비극의 첫 번째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토록 뜨거웠던 열기가 서서히 가라앉고 마침내 부푼 꿈을 안고 입주한 주민들이 마주한 진짜 현실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모델하우스의 완벽한 조명과 멋진 가구들이 모두 사라진 다음에 그들의 진짜 집은 어떤 공간이었을지 궁금해지죠. 프라이버시, 그리고 여유로운 마당. 사실 타운하우스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였을 그 꿈은요. 현관문을 여는 바로 그 순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한정된 부지에 800세대가 넘는 집을 최대한 빽빽하게 밀어놓다 보니까 집과 집 사이의 간격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비좁았던 겁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집을 자조적으로 부르는 별명이 바로 이것, 고급 닭장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말 저녁에 가족들하고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고기를 굽는 모습과 우리 가족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바로 옆집 2층 안방 창문에서 그리고 뒷집 거실 창문에서 너무나고 선명하게 들여다 보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사방이 이웃의 시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결국 주민들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당 둘레에 사람 키보다 훨씬 높은 울타리를 빙 둘러치거나 아니면 아예 커튼을 하루 종일 닫고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아파트의 답답함이 전혀 다른 형태로 바로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파트의 가장 큰 스트레스, 바로 층간소음을 피해서 이곳을 선택했던 사람들은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소음과 싸워야 했습니다. 바로 옆집에서 창문 여는 소리, 마당을 가로질러서 들려오는 옆집 부부의 대화 소리, 심지어는 벽을 타고 희미하게 넘어오는 진동까지. 이건 그저 아파트를 옆으로 길게 펼쳐놓은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사생활의 부재가 꿈에 대한 실망감이었다면 매달 우편함에 꽂히는 고지서는 이제 실질적인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이 집을 유지하는 데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분양할 때 그렇게 화려하게 홍보했던 수영장, 입주민 전용 영화관, 피트니스 센터 같은 이런 커뮤니티 시설들은요, 전부 다 높은 관리비라는 청구서로 돌아왔습니다. 기본 관리비만 해도 50만 원이 훌쩍 넘었고, 아파트와는 다르게 사방이 외벽으로 노출된 구조 탓에 단열에 너무 취약해서 겨울철 난방비는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대출이자는 당연히 별개로 하고 그냥 이 집에 사는 것만으로 매달 100만 원이 넘는 돈이 사라지는 겁니다. 한 가정에 월 100만 원의 고정 지출이 추가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외식 한 번, 가족여행 한 번을 망설이게 만드는 삶의 질을 조금씩 갉아먹는 그런 무거운 추가되어 버린 겁니다. 꿈의 공간이 돈을 빨아들이는 하마가 되어버린 거죠. 홍보 문구에 절대 빠지지 않던 그 편리한 교통, 역시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1호선역까지 걸어서 50분, 사실상 차가 없으면 고립된 공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맞벌이 부부라면 남편 차, 아내 차, 이렇게 가족 구성원 수대로 차가 필수였고요. 이건 곧 2배의 유류비, 2배의 보험료, 또 차량 유지비라는 추가적인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위태롭게 쌓아올린 탑은 결국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높은 분양가 탓에 팔리지 않은 집들이 계속 쌓여가고 금리는 가파르게 오르면서 자금 압박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시행사가 결국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상황은 이제 개인의 불편함을 넘어서 단지 전체의 운명을 뒤흔드는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공했던 현대건설은요. 공사를 다 해주고도 받지 못한 공사비, 우리가 흔히 미수금이라고 부르는 돈이 무려 1,300억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어마어마한 손실을 그대로 다 떠안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이 거대한 미수금을 단 한 푼이라도 더 회수하기 위해서 팔리지 않고 남아있던 148채의 집을 통째로 공매시장에 내놓았습니다. 9억 원이라는 죗값을 모두 치르고 입주해 살고 있던 기존 주민들에게는 이것이야말로 끔찍한 악몽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공매라는 건 경매와 비슷하게 팔리지 않고 유찰될 때마다 가격이 계속해서 뚝뚝 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존 입주민들은 바로 내 옆집, 나와 완전히 똑같은 구조의 집이 공매 사이트에 올라와서 속절없이 가격이 폭락하는 그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분양가와 비슷했던 9억 원대의 가격은 5회차 공매에서 6억 5천만 원까지 주저앉았고요. 이마저도 팔리지 않아서 예정된 8회차까지 진행된다면 4억 9천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불과 1, 2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한 입주민의 이 절규는 아마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심정을 대변할 겁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내 전 재산 수억 원이 허공으로 사라져버리는 현실. 그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지만 1,300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의 논리 앞에서 그들의 외침은 너무나도 힘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곳의 풍경은 깊은 적막함,
그 자체입니다. 수백 대의 차를 위해서 만들어진 넓은 도로는 텅 비어 있고 교차로의 신호등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깜빡이는지 모를 정도로 무의미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준공된 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현관문에 붙어있는 파란색 보호 비닐조차 아직 떼지 않은 새 집들이 골목마다 질비합니다. 사람의 온기가 단 한 번도 닿지 않은 빈집들이 곳곳에 방치된 꿈의 마을이 아니라 유령 도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힐스테이트라는 그 빛나는 로고를 믿었고 영원히 오를 것만 같았던 시장의 그 뜨거운 분위기에 기꺼이 취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우리는 부동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하나를 잠시 잊었던 것은 아닐까요? 아무리 화려한 브랜드라고 해도 불편한 입지를 이길 수는 없으며 주변 시세와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가격은 결국 시장의 냉혹한 평가를 피할 수 없다는 그 당연한 사실 말입니다. 텅 빈 거리와 주인을 잃은 집들, 그리고 그 안에 갇혀버린 수많은 꿈들. 양주 타운하우스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공간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용히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